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의원님. 질의하시죠. 최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그 도시 재생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도 그렇고 많이 이제 저희 평택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하는 데는 뭐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소소한 도시 재생으로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에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치우치다 보니 그곳에는 너무 이렇게 관심사가 좀 적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이제 현장에서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곳에도 좀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민들 중심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좀 그렇게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별도로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하고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5쪽 보시겠습니다. 신장마을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로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24년 이제 내년도까지의 목표로 사업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이제 국도 12에서 79억 약 80억에서 특별 회계비로 한 9억 정도가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예.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 회계로 더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12가 지금 전체적으로 331억에서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별도로 또 특별 회계를 더 편성해서 해야만 한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96쪽에 이제 산출세역을 보니까 승강기 점검 보수로가 이제 1,300이 들어갔는데 이게 현장 지원센터에 있는 승강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승강기 보수입니까? 이게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96쪽 보면 네네 산출세역에 보면은 이 승강기 보수 점검이 현장 지원센터에 있는 승강기 점검인지 아니면은 어느 곳에 위치한 승강기 점검 보수로죠? 잠깐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현장 지원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곳에 승강기 점검 보수로가 들어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또 보면은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3억 4천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올해는 2억 9천에서 이번에 이제 3억 4천으로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공사 위탁에서 또 다시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또 4,200이 들어갔어요. 이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앞으로 이제 자료는 제가 요구하겠지만 전체적인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우선 그 지금 그 엘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요? 예, 예. 예. 네네. 저희들이 그 요번에 그 엘베 설치하는 게 커뮤니티 센터를 요번에 그 건설합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그 전에 그 주차장에 있는 곳에 예, 예. 말씀하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거기에 대한 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지금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됐나요? 아니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건립 안 됐는데 건립도 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승강기 점검 보수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골목길 정비 사업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같은 사업인데 도시공사에서 이탁 사업으로 하면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3억 4천이 들어가 있고 이 도시공사에서 골목길 정비 사업을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저희들이 위에 골목길 정비공사하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요거 그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골목길 정비 사업은 일부 구간에 4,200만 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그 골목길 정비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3억 3,700원 불황 내의 골목길 정비 사업하고 좀 틀립니다. 사업 자체가.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불황 내에 있는 골목길 정비 사업 마을 내 안에 네, 안에 있는 사업. 있는 사업을 하는 거고 도시공사에서 이탁 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라는 말씀인 거죠? 일부. 왜냐하면 명시를 그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명시돼 있으면 예,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명시를 해주시면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 보면은 저희들이 그 새들마을 사업에 그 하나의 그 마을 안길 정비대에 골목길 포장이라고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그게 이제 골목길 골목길 아닙니까? 정비 사업으로 명칭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장동 내 골목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골목길 그럼 이 안에 중복이 안 됐다는 말씀이니까 이 세틀마을에서 하는 그 골목길과 예, 예. 여기 지금 정비사업 3억 4천에 들어간 것과는 중복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회계로 9억을 추가로 했는데 이 9억에 어디에 어떤 목으로 그거는 사용을 별도로 해서 추가했는지 좀 자료로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8조 서정역 세권 도시재생으로 이제 신규 사업이에요.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제 3개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부담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부담은 어떻게 어디에서 자부담을 내는 거죠?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간판 정비요? 예, 예. 그 55번 길에 거기 간판이 55번 길이면 그 그 시장 바로 옆 시장로 골목입니다. 쪽인 거죠? 네. 시장이 있고 시장 옆 골목 이게 그 역 쪽으로 바로 그게 서정역 쪽 편으로 네, 거기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거가 55번 길이라고 명칭을 짓는데요. 네네. 거기에 그 간판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네. 그거 일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그분들이 자기 상가에 간판을 하는데 본인들이 부담을 예,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판을 정비하는 거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러면은 간판이 있고요. 이렇게 포장 같은 게 돼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철거하고
정비하는데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것이. 이거를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몫으로 해서 자부담이 들어간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공모할 때 네네. 그 55번 길 그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다 개인이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 자부담은 일부 들어간다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럼 그 받은 겁니다. 간판 100여 개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1억이 더 이상 들어가는데 1억을 자부담을 하는 저희들이 겁니까? 그 간판 작업인데 1억은 더 들어가고요. 네네. 하나당 이렇게 잠깐만요. 그거는 100 100개입니다. 100개에 1억이면 얼마가 되는 거죠? 한 상가당? 100만 원씩 그렇죠. 100만 원씩 더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럼 다 동의를 얻어서 이걸 자부담으로 해서 이제 공모 사업을 그 신청할 때 할 때 이제 예, 이렇게 예. 말씀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네, 그런 간판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그 태평 아파트 상가에 보니까 언젠가 이제 간판 정리를 해서 들쑥날쑥한 것들이 같은 구조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걸 보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어서 보기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그러면은 어떤 간판 그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디자인의 어떤 같은 크기 사이즈로 해서 일률적으로 딱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주인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거는 간판 정비 사업 용역비를 별도로 해서 용역을 해서 규격이나 이런 거를 다 맞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네네 디자인 발주해서- 용역을 별도로 네네네네.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지만 뭐 규정이나 이런 거는 그때 아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상가 주인분들하고의 잘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어느 예, 상가는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잘 타협이 돼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9쪽 산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바로드림 55 서비스 운영비가 4천이 들어갔는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요거는 이제 바로드림 55라는 것은 이제 그 시장하고 네. 고덕국제와 지구 내의 그 아파트 주민하고의 그 지금 시장에서 물건을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그거를 연계해서 배달하고 이런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그거로 운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배달 서비스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배달은 상인에서 하지만 네. 신청하고 이러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상을 해야 이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주문을 할 때 예. 배달을 하는데 그게 이제 4천 예, 그 만 정도 원이라는 들어갑니다. 예. 그 운영비 중에서 그 시장의 집화장을 만듭니다. 물건 시장의 주문하면은 집화장, 네. 시장에서 집화를 해서 운송해서 그래서- 한 군데에 이제 예, 모았다가 모아서 이제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 집화장 만드는 데 따른 그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달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모아서 배달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그 내가- 배달을 하려면 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나 집화장이나 이런 걸 할 때 아파트 측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 본 의원이 질의한 거는 1시에 어떤 걸 주문했어요. 어떤 분은 뭐 2시에 주문하고 이런 거를 집화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한 번에 그냥 배달을 한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물건들이 그냥 집에 각 개인 상인에서 직접 고도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모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네, 주문한 거를 한 네. 군데에서 모아서 간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시간차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A라는 그 아파트에서는 1시에 했는데 주문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그거를 모아서 가려고 하다 보면 3시에도 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그 주민 입장에서는 신속히 배달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또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 와서 사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그러니까 신속하다고 소비자 생각이 들거든요. 입장에서는 그 일하는 사람의 편리성보다는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그 요거 그 바로드림 서비스를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그 고덕 뭐 전체 아파트를 상대로 한 건 아니고 일부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그 주민들하고 일부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가요? 그 아파트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아파트라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다 양해를 하고서 시작한 그럼 거거든요. 상의를 했으면 그 아파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상의까지 했으면 어느 아파트인지 알고 그 아파트에서는 그러한 시민 주민들이 감수를 하고 늦게라도 감수를 하고 하기로 했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 소식지 제작비가 700이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마을 소식지는 매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소식 내용을 해서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전체적으로 몇 불을 배부를 제작을 해서? 저희 현장지원센터에서 그 직원들이 그 거기 그 이제 그 주민협의체하고 네네. 같이 해서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요. 두 달에 한 번 제작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 정기적으로 해야지만 이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어느 때는 한 달이고 어느 때는 두 달이고 그러면 어느 때는 한 달이고 어느 때는 두 달이면 이것이 평균 24년에 몇 번인지 마을 소식은 하라는 게 정기적으로 이 달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고 이 달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 달에 있다가 두 달에 있다가 하면 텀이 너무 많아지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좀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마을 수익지 제작을 한번 해보니까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가도 어떤 용량이 풍부한데 어느 정도 지나 보면 소식이라는 게 대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내기로는 그 용량이 없어서 내기가 좀 어려워서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용량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제작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소식이 전할 소식이나 소실 이런 전환이 게 적기 때문에 그만큼 예. 제작비도 이제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제. 그래서 본 이제 의원이. 두 달에 한 번씩 나갈 때도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건 그럼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700을 편성하셨다는 요거는 말씀입니까? 첫 해부터 나가는 요번 나가는 게 이제 내년부터 첫 해거든요. 첫 해잖아요. 첫 그런데 해는 한 달 한 번씩 나가는 거를 이렇게 지금 그렇죠. 계산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셨처럼 소식이 없을 때는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신규 첫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그러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전체적인 신장동 이동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배부를 하는 겁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린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그 용량이 많고요. 저희들은 신장 그 이동의 전체적인 세대 수가 상인회나 아니면 협의체 그런 그 협의기관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 왜냐하면 상인회나 협의체만 했을 때 가장 문제점들을 아시잖아요. 실질적인 우리가 시민 중심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마을에서 어떤 소식이 어떻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변화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의체나 센터나 이러한 이해관계 있고 앞에 있는 분들에게만 소식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더 나은 것이지 이렇게 협의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만 배부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갖고 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기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700여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자단을 어떻게 몇 명이 양성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양성을 하는 겁니까? 양성을 해서 바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요거 미디어 기자단은 그 지금 그 상인회에서 그 젊은 사람이 주축이 돼서 기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그 기자단에 대한 뭐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새로 그 청년들을 위한 그 건물 지은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어떤 곳이 있던데 지금 이 미디어 기자단은 그럼 어디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있고 상인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상인회하고 공동으로 같이 개발해서 기자단을 젊은 축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운영하고 그럼 이미 그 미디어 기자단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운영할 계획이 지금 요번부터 아니 조금 예산을 전에는 이제 세워서 기자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는 양성으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럼 기자단을 선정을 해서 그 기자단을 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예,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시장 안에 그 전에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은 건물이 청년을 위한 청년몰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 건축한 건물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이 미디어 기자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라면 이미 거기는 정해져 있고 예, 예. 그들이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하고는 다르거든요. 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데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돼 있는지 원래는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청년몰을 해서 창업자들이나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공간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협의체나 상인회에서 잘 협력을 해서 해야 되지만 협의체나 상인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라는 거는 고민 있게 심도 있게 좀 해봐야 된다. 그 주민들을 위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건지 저희들이 그 요번에 그 요걸 공모를 하고 이럴 때 하긴 했을 때는 이제 주민 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사실은 뭐 교육이나 이런 거 저 도시 재생 대획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 협의체가 곧 상인회하고 연관이 좀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같이 시장 운영해서 가는 겁니다. 네 서정이 이거 아마 도시 재생하는 곳은 제가 따로 별도로 이제 제가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반마실로 1억 5천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반마실 장터 프리마켓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세우셨는지. 요거는 이제 그 프리마켓 운영을 앞으로 상인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어떤 그 일반적으로 그냥 그 여기뿐만이 아니고 신평이나 아니면 다른 구역도 이거를 그 프리마켓 운영하는데 어떤 그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이 그러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상인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마실 장터를 어느 한 곳을 정해서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예. 위치를 장소를 정해서 네. 거기도 프리마켓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상인들이 나 있는 곳은 반마실 장터를 안 하는데 그것은 프리마켓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또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이러한 모든 하겠는데요. 것들이 이제 상인회나 상인협의회에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인회나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어떤 상가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이러한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갈등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좋은 목적으로 도시재생을 공모를 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갈등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어떤 행사하거나 아니면 지금 프리마켓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려면은 우리 주민협의체나 상인회에서 협의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개인 그 주민협의체는 상인회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상인하고 같이 무슨 아마 얘기인지 협의해서 할 겁니다. 알겠는데 협의는 하지만 예, 예. 실질적인 상인회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는 거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장동이나 서정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 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한 갈등 요인이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영역으로 2억 5천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창업을 지원한 거고 어떤 브랜드 개발을 해서 어떻게 판로를 할 거에 대해서 2억 5천이 세워졌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권화서 창업지원 용역은 어떠한 그 대상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어떤 그 프로그램 발굴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어떤 상인회나 아니면은 그 협의회에서 구상 없이 그냥 용역을 줘서 하겠다. 예, 아니 구상 없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한 구상들이 나와져서 용역사를 주는 것과 그냥 용역사에다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질의를 드린 이걸 겁니다. 지금 그 저희들이 용역 줄 때는 어떤 대상을 딱 정해서 하기는 조금 너무 좁은 의미고요. 넓은 의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용역을 줘서 거기서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 그걸 갖고 그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나간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주민들의 많은 수렴을 해서 돼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용역사를 통해서 상권화 활성화 창업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곳에서 보면 다가비가 굉장히 그 천차만별인데 어떤 다가비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뭐 2,000원, 3,000원, 4,000원, 뭐 7,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랑 다가비는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는 2,000원이고 어디는 3,000원이고 어디는 뭐 7,000원이고 뭐 어느 곳에는 또 뭐 10,000원이 넘어간 데 있어서 제가 지적은 했지만 이러한 것이 4,000원에 이제 50명이거든요. 10회 뭘 어떤 행사를 하는데 10회죠. 이 10회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행사 실비라고 그랬네요. 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소프트 아까 왜 프로그램? 저기 그 55번 길 아니 저기 바로드림 서비스 그 할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거기도 회의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소프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3,800이 들어갔거든요. 같은 개념인 거네요. 이거하고요. 그럼 예, 행사 운영비 요거는 행사 운영비에서 다가비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차후에 제가 좀 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를 2억 4천을 편성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2천 정도 드나요? 할 때마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요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축제는 이미 짜여져 있는 건가요? 그럼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이제 짜야 된다는 그것도 말씀인가요? 이제 축제를 어떻게 개최를 할 건지 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상인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발굴을 해서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이란 말인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바로 1월 들어오고 2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추울 때도 있고 완전히 더울 때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10회를 하면 벌써 빨리 이러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고로 그 지금 준비 이제 과정도 있고 그러기 예산 때문에. 세울 때 그 축제를 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선을 그으면 너무 폭이 좁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축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상의를 해갖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리역 진입 경관 개선에서 5억 5천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도로 포장인가요? 도로 서정역 포장. 서정역 앞에 그 시장 있는 쪽에 거기 4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시장으로 우측으로 파출소 쪽으로 돌아가는 길 그쪽으로 다 도로 재포장을 하고 그 도막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도로 포장 이거는 공모 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 공모에 알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아니요. 그러니까 공모 5억 이상이라는 이 돈을 공모에 넣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 포장하는데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 그거까지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강판 정비 사업으로 또 2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좀 전에 그 강판 정비로 1억을 자부담해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요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저희들이 간판 정비 용역을 하는 그거 100군데 용역을 해주는데 2억 5천이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개인께 100군데고요. 네네. 그 시장 앞에 간판이 9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총 털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구상이나 시안을 해서 용역을 거기에서 하차까지 다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3억 5천이 들어가는 거네요. 자부담 아닙니다. 1억 하고. 자부담은 사업비로 별도로 용역을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추가적인 질문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부담스러워서 맛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그 입장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은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요. 제가 그 올려주신 안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자료가 미비를 하면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겠다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정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매칭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몇 년째 사업입니까? 제가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렇죠? 평택시가 1,400을 그다음에 도비가 600만 원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 내역서를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그냥 퉁으로 올라왔어요. 강사료 몇 회 얼마, 홍보비 어떤 거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행사 진행비에 더 구체화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조금 부분이 미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지에 대한 사업 개요가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사업 개요를 정확히 명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산출 내역 요구 사유잖아요. 저희 의회에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사료, 홍보비, 행사 진행비에서 2천만 원 딱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방안이 23년에 나왔나요?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이? 이제 특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이제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식의 전환,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이제 형성해 나가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또 차담회나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요. 홍보에 거의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무역은 홍보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게 그 2천만 원이 매칭 사업으로 내려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평택시에 그 적은 예산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정확한 추진 전략을 세우셔서 시에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이 공정무역은 소비자들한테 윤리적인 책임감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판매를 권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취지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그 홍보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여기는 유통구조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나 아니면 판로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작년 예산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도 그렇고. 그러면 홍보 전단지를 만들든 아니면 홍보 전단지가 아니고 홍보 물품을 만들어도 판로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이 그 활성화 지원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매년 하는 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사업은 저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세워져서 들어오시면 사실은 더 필요하면 시비를 더 다른 항목으로 세워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더 얹을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로를 어떻게 개척을 해줘야 되는지, 판로를 개척했을 때 공정무역이 우리 활성화 방안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2천만 원은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목적에 맞게 계획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홍보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는 이런 데이터 구축도 좀 필요해서 전반적으로 그 우리가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황선식 과장님하고 저는 수소로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도 또한 수소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수소 조례도 제정을 했고 이번에 이제 ESG도 환경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ESG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수소를 하면 23년도 저희들 그 업무 계획, 주요 업무 계획서를 2023년도 거를 제가 참고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 계획 추진에 보면 저희가 그 수소 항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도시 해가지고 특화단지 해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담으셨었어요. 기억을 하시죠? 네, 자, 수소 항만이라고 하면 쭉 뭐 항만 수소 기반 구축, 모빌리티 전환 이렇게 했는데 그린 수소 수입 항만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린 수소는 저희 평택이나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소를 크게 세 개로 나누면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다음에 그린 수소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레이 수소는 블루 수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집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세부 계획에. 자, 이 탄소 포집기는 CCS라고도 하는데 이 포집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전입니까? 연소 전입니까? 연소 후입니까? 포집하는 단계를 말씀하시는 지금 이 건가요? 포집기가요.
지금 이제 그 수소 생산 시설 7톤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수소를 포집해내는 과정에서 남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포집해서 그거를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국책 과제를 저희가 따가지고요. 그게 이제 연소 후 포집이에요. 네. 연소 전 포집기하고 연소 후 포집기하고는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연소 후 포집이고요. 연소 후 포집을 하고 나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탄소 포집 및 활용 시설 착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연소 후 포집이면 이걸 착공을 하면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 포집한 거를 저희들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다 저장을 하실 계획을 갖고 이 포집을 지금 착공을 하셨는지요? 하셨어요? 착공을 23년도 계획에 네네 착공이라고 11월 달에 하셨습니다. 이제 착공해서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안 들어갔고 착공은 한 상태는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산화탄소 포집을 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그거는 이제 CCUS라고 이제 해서 네네.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이거의 경우에는 포집을 해서 재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포집된 거에 대해서는 그 산업용으로 삼성전자 같은 데 공급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양이 얼마나 되죠? 그 양이 최대한 이 시설이 풀로 가동이 될 경우에는 그 일일 뭐 20톤 이상 이렇게 포집할 수 있는 설비인데요. 지금 현재 7톤짜리 생산 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포집하고도 이제 남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청정수소 인증 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만약에 포집한 걸 재사용하게 되면은 저희 시는 인증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뭐냐면 재사용하는 것까지 청정수소로 인정할 거냐, 네. 아니면 아예 땅에 묻는 것만 인정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이제 근데 정해지지는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인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 100%를 네, 얘기를 하기 요구를 때문에 하는 거고.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더라도 요거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만든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아리백에는 포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또 큰 틀에서는 탄소가 더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세계적인 수소 도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린 수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서 여기 보니까 수입 항만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린 수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이제 그 수소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수소 원산지 보증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산지 보증을 하고 우리가 그걸 사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가 일목요연하게 이제 맵으로 형성이 되는 건데 과연 수소도시 1번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수소만 쫓고 있는 게 아닌지 예산 쓰는 거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일이지만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수소로 네,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 비용들이.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예결위에서 좀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 정책적인 부분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렸었던 건데 24/7하고 아리백하고는 지금 갭이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거 줄 때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정책을 못 쫓아가면 용역을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면 용역비가 기본 1억이에요. 그러면 먼저 진행하던 용역은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시대적인 흐름이나 정책적인 흐름들이 뭐 단시간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지만 예산이 지금 생태계 구축에서 4천만 원 국비 사업 해가지고 수소도시 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 2024년도에 뭐 시비, 국비, 도비 해가지고 전체가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쓰여지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줄 때는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세계적인 동향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걸 잘 살펴가면서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수소산업 응원은 하지만 걱정 또한 많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예산심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뭘 걱정을 하는지. 자, 53페이지 보면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 시책이 그렇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소부장 기업 확산 및 수소 미래자동차 활성화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미래자동차 특별법을 이제 통과시켰고 이거에 대한 이제 8일 날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럼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9천만 원을 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 협약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 고교들하고 그래서 반도체하고 수소 미래자동차 부분에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인력을 육성을 해서 자동차 산업의 선두적인 평택시가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9천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자, 뒤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미래자동차 워킹그룹 운영해서 이것도 요구 사유가 워킹그룹 운영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올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 제 위치라면 이렇게 하면 이 예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세부 사항까지 좀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부족했고요. 다음에는 이런 세부 사항까지 좀 올려드려서 이게 검토하시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에 출범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16명으로 구성을 했고 시책 발굴이나 아이디어 창출 또 방향 제시를 하겠다 해가지고 워킹그룹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이 2천만 원에 대한.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거나 사업을 마련할 때는 대부분이 그냥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게 이제 대부분 좀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관이 정말 전문 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이렇게 급변하는 그 산업에 있어서는 연구 기관보다는 실제 기업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하는 대신에 그런 전문가들을 이제 워킹 그룹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나 또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문을 얻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포럼을 먼저 구성하게 된 부분도 그분들의 이제 자문 결과입니다.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다 해서 이렇게 포럼을 구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워킹 그룹에서는 그러한 업계에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국책 연구소나 이런 전문가들이 그 자문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워킹 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의 이제 회의 참석 수당, 그 다음에 이제 자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문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문 수당이라는 게 큰 이제 기준은 사실 좀 없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뭐냐면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각종 위원회 실비에 따라서 그 12만 원 이렇게 네. 지급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페이퍼를 통해서 이제 자문을 주셨을 경우에는 10만 원. 네, 저희가 그거는 이제 장수에 따라서 보통 30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 수준에서 자문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수당이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을 보면 다른 사무국하고 틀리게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또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내용이긴 한데
다른 데는 변호사님들도 12만 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위원회 수당도 그렇고 여긴 기본이 30에서 40입니다. 제가 이 그 예산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계획을 해서 그런가 선두적으로 자문료하고 모든 비용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방송 듣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현재 용역기관이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용역에 대해서 좀 문제는 우리 평택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 1,000만 원 이하 모든 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하나 발전적인 게 여기는 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선두적으로 가는 부서라 그런지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태우지를 않으셨고 저는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리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워킹그룹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자문료라든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야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지 어느 항목에서 과다 계상이 됐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산 만약에 제가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최영윤 과장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 유치라는 타이틀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사업 개요를 보면 관내 산업단지에 노후되고 파손된 안내 표지판을 신설, 교체 및 유지 보수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인데 이게 좋은 기업 유치하고 저는 뭐 억지로 갖다 붙이면은 뭐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 요구 내역서하고 사업 개요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져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세우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산출 내역도 그렇고 자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겠지만 좋은 기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면은 사업 계획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우리 전략국에서 직원들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고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 개요하고 산출 내역하고 요구서하고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기업이 많을수록 그 지역의 기여도가 높아지죠. 물론입니다. 네, 사회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우리 시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박람회도 나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도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평택시의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들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들은 조금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는 거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좋은 안은 세워서 수경으로 들어오시는 게 예산 심의의 기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정말 내가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부분이 있으면요. 예결이 끝나고 오셔서 찾아오십시오.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자, 57페이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해가지고 이제 쭉 올라왔는데 여성기업 하기도 딱 왔어요. 그 뒤에 보면 60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사업 해서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공예품 대전 개최가 매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있어서 제가 쭉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아주 요즘 자료 뽑는 재미로 사는데 우리 평택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네. 사실은 뭐 20만 원이라서 저도 예산이 너무 적은 건가 아닌가 했는데 그 그러니까 참가비가 없답니다. 그 기업 네, 대전에 경기도에서 하는 건 예. 참가비가 없습니다. 그 참가비가 없는 대신 재료비 정도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크게 불만은 없으신 게 주로 저희 시에서 나가시는 출품하시는 분들은 도자기와 금속 쪽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속도 예를 들면은 이제 브로치라든가 뭐 이런 거 조금 작은 것들을 하다 보니 재료비가 많지 않아서 크게 불만은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서 예를 들어 조금 더 다른 산업으로 그러니까 도자기라든가 이 작은 브로치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장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사업비도 지원 사업비도 좀 늘리고 그런 부분들 좀 탐색을 해서 참가를 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나무나 칠, 그다음에 예. 섬유, 종이 외에 예.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우수한 거를 받았을 때 시에서 뭐 그 시 상품이나 아니면은 시 홍보용품으로 쓰여지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팔로를 개척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겠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육성 지원 사업이 이렇게 800만 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저희가 안정리나 횡성 이런 데서 그 신장동 축제하고 이럴 때는 우선순위로 이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부스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관련 부서랑 상의를 해서 그렇게 안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추진해가지고 69페이지 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람회 일정은 10개 정도가 들어왔고요. 코엑스가 지금 1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원 컨벤션은 뭐 부스를 설치를 안 합니까? 수원 컨벤션도 부스를 설치를 하시죠. 합니다. 예. 근데 박람회 일정은 지금 2024년도 10개를 해서 왔는데 여기 홍보 부스 운영은 2부씩 5개, 5회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럼 몇 군데만 나가신다는 얘기십니까? 일단 저희 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세미콘 코리아는 무척 그 홍도도 좋고 참여도가 많은데 예산 집행 시기가 31일부터 2월 2일이라 접수 시기가 이미 늦췄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 문제를 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12월 중에 접수를 해야만 가능한데 이게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다 보니 요 예산을 남겨놨다가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지자체도 예. 그러면 못 나옵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미콘 몇개 코리아는 나오는 예. 지자체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월을 감수해가면서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면 반대하실 의원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지금 예, 5회로 큰 해서 문제도 잡으신 거고요. 예. 홍보 및 장비 임차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뒤에 보면은 71쪽에 예. 저희가 투자 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또 1,500만 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켓 그 홍보 동영상이 네. 이 부스에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홍보비가 지금 따로 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동영상을 여기에 갖다가 트는 거죠. 틀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기업이 왔을 때 저희가 홍보 영상 틀어드리면서 우리 시의 이런 좋은 점들을 또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장비 임차비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세요? 그 홍보비는 예를 들어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거기에 맞는 홍보 부스는 예. 위에 부스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홍보가 예. 제가 보면은 이제 이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홍보하기 위해서 TV 홍보인 것 같아요. TV 임대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있고요. 지금 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나눠서 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질문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다 보면은 뒤에 홍보 영상을 이제 만들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투자 그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제작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보통 좀 코로나 3년에 때 한 번씩입니까? 예, 아니면은 보통 뭐 주기를 정해놓지는 않았는데요. 네.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제대로 홍보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공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영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만들었던 걸 계속 활용했고요. 올해는 그 전에 버전 중에서 업그레이드만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바꾸는 거는 너무 비용이 커서 그 사이에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된 거는 빼고 신규 완료된 산단 홍보할 사항, 그다음에 그 문구 안에서도 좀 고쳐야 될 부분, 그다음에 영문, 중문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약간씩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홍보 동영상 제작인데 1,500만 원이라 예, 예.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절감해서 추가 그 영문하고 중문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씩 수정하는 걸로 그렇죠. 조금 그 안에 저렴하게. 이제 예. 뭐 평택시에 또 발전사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하고 예. 이거는 이제 그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투자 유치나 대기업 투자 유치할 때는 이 동영상으로 뭐 대기업이 들어오진 않겠죠. 그거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1,500만 원이라 제가 여쭤봤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좀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되게 하는 내용을 잘 몰라서 1,500 정도를 순이익 잉여금 중에서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좀 받으셨었어요. 그거를 이제 자체 진단하는 유형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액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받으셨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순이익 잉여금으로 책정해서 올해 예산 중에서는 그만큼을 뺐습니다. 예. 그러신 거구나. 뭐 상임위에서 네, 네, 네. 이야기가 있었다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빼고 제가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거의 그래요. 지금 76페이지를 보면 정책 연구 용역 해가지고 7,100만 원 해서 한 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요. 저희 복지상임위의 자료를 친한 과장님들한테 한번 말씀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세세하게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자료에 있어서 섬세함이 떨어져요. 여기가. 그래서 질문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하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이것도 자료를 준비하는 하나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연구 용역비가 7,100만 원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책연구 용역비는 한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성장동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으로 해서 1억을 측정했고요. 그다음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에 5천, 그다음 첨단 전략산업 컨퍼런스 개최에 9,500, 그다음에 수조산업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에 8천, 그다음에 산업 리뷰 소식지 웹진 발간에 3,000원을 세웠습니다. 네, 연구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지금 산업진흥원이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구축돼서 안정화되어 있는 곳은 기업 지원 사업도 많고 연구 용역도 많습니다만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 이제 산업이 여러 가지 포진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 진단 자체가 많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이 산업 동향 속에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위치고 어떤 부분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기업 지원 사업도 있지만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또 책정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예, 예. 그 보고서의 충실성을 따지는 어떤 그 자문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평택시에? 자문기구는 없고요. 예, 최종 용역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용역에 예, 예. 용역이 충실이 되어 있는지 이 단체가 연구 용역을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십니까?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성과 보고회를 또 해서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 결과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중간 보고회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속 의원님들 초청해서 자문하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듣긴 합니다만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성과 부분은 성과 보고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틀을 조금 마련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아니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고 거기에 판단하고 용역 보고서에 대부분 보면 저희 부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집행부의 생각이 거의 많이 녹여 들어가서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용역비가 점점 늘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정도면은 용역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원은 지금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여러 사업을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만 너무 많아서 올해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7개 사업이었던 부분을 정책연구 부분을 5개 부분으로 좀 축약을 하고 좀 내실 있게 기하려고 좀 줄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행사 운영비가 지금 2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 똑같은 예. 76 워크숍, 페이지예요. 워크숍이요. 예, 예. 그 반도체 성장 동력 추진단이라고 해서 올해 4월에 저희가 이제 삼성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시가 제안한 내용은 브레인시티까지 포함해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국가는 삼성만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대기업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대기업과 또 소부장 기업과 또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그 연계 체계가 돼서 탱탱하게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딱 그 삼성만 빼고 했습니다. 삼성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희 방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도체 분야를 성장시키려면 그렇게 작은 기업들을 모아와서 예를 들어 일본과의 그런 경쟁 상대에서 제대로 우리가 일본이 어떤 외교 정책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부장 기업을 키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라든가 또 대학 이렇게 연계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나 해서 워킹그룹 같은 느낌으로 성장동력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예, 예. 워크숍 운영비. 그래서 그 성장동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워크숍을 그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반도체 기업과 여기 추진단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성장동력 추진단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예상은 10명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10명이 어디로 가세요? 4월이면? 아니, 10명이면 어디로 가세요? 지금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장소가 안 나왔는데 예, 예. 2천만 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관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컨퍼런스나 이런 과장님, 내용은 지금 그 대답 예예 그냥 서류를 주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10명이 관내로 2천만 원이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셨다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77페이지 광고 선전비에서 언론사 홍보비 1,550만 원을 세우셨어요. 2023년도에 광고 홍보비, 언론사 홍보비 얼마 쓰셨습니까? 400만 원 있었고요. 예, 400만 원에서 지금 190만 원 정도 쓰고 현재 이제 12월 중에 110만 원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110만 원 나가는 게 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연말에 앞으로 나갈 게 110만 원이고 그 이전엔 나간 게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작년에 광고비 얼마 세우셨어요? 지금 400 세운 걸로 아니 작년에? 올해 예, 400 올해 세운 400 걸로. 세우셨어요? 예, 예. 110만 원 나가는 게 전부입니다. 나간 거 없고요. 자, 올해 그럼 1,550이면은 이거 다 제가 보기엔 사용 못 하실 것 같습니다. 400만 원 세우셔가지고 했고 지금 그 연구 용역도 7개에서 5개로 줄이셨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랑 똑같이 400을 세우셔도 되는데 집중과 선택을 하시겠다고 5개로 줄였는데 신문 광고료가 1,550으로 3배가 뛰었습니다. 그렇죠? 요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사수당하고 위원회 수당이 타 부서보다 현저하게 높아요.
다 여기는 4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대로 다 세 군데 정도만 세 가지 사업만 40만 원이었거든요. 그 부분 30만 원을 좀 일치를 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엔 30만 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제가 전체 그 평택시 예산을 봤을 때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이거 굉장히 좋은데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효율적으로 이 유휴부지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1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잘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산출 내역 요구서가 자 1차분은 5천만 원 23회 추경 때 이미 받으셨고 2차분 1억만 요구를 합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금년도 3회 추경에 그 5천 세운 거 하고요.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1억 5천을 잡았던 거고요. 네네. 사실 이 영역비가 상당히 이제 적게 잡은 겁니다.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철도망이 키로수가 꽤 많거든요. 그 이제 경부선이 한 20km 정도 되고, 13.3km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전역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소유권이 다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걸 이제 돈을 내야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제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철도 공단에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그거를 시민들이 그 평택시가 무료로 쓰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평방미터당 얼마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공시지가에 네.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뭐 도심지에 있는 데는 좀 더 나가고. 비싸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안중 쪽에 시범으로 이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중 그 금곡리에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이걸로 해서 조성까지 철도공단에서 다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시민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고자 하는 용역사들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근데 저희 이제 다행히 그 평택에 애착이 많으신 용역사에서 조금 들여서라도 자기네들 하겠다 하는 분이 있어서 요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럼 2차분까지 하면은 이 용역 결과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실시를 하고 내년도의 상반기나 한번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지역 주민들 그 설명회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설명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매일 보고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게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건 그분들 의견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일상인 분들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5천만 원을 세워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00만 원은 수당 사무관리비로 해서 진행을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이게 용역이 끝나는지 그다음에 어느 안을 갖고 가시는지 사실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안을 들어보는 건 개인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하고는 우리 복지국에서 처음 인연이 돼서 했는데 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하시는 일에 좋은 기운이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15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공무원 공공구매 담당자 인식 개선 교육도 있고 이제 신규 사업이 몇 개 있거든요. 이 인식 개선 교육이 꼭 공무원들이 필요하신가요? 그거는 뭐 전달식으로 해도 이거는 당연히 얼마 정도의 지금 사회적 기업 공무원들이 쓰시는 분포율이 얼마나 되죠? 프로테이지가? 지금 이제 구매율을 보면 이제 5% 수준이고요. 네.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직접 지원보다는 이제 정책 방향이 간접 지원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공공기관의 이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구매율을 높이는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식교육 관련해서 이제 50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한 거는 좀 강사 비용으로 이렇게 좀 아니,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게 인식 개선 금액이 저기 한 게 아니라 인식 개선은 공공구매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매율이 조금 높아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신규 사업으로 이제 각 부서의 그 실적을 취합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의원님들의 모든 의사들이 내년 사업을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